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54,122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젠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만에 앞자리 수가 또 바뀌었는데요. 재택치료자도 17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택치료자 등 확진자들은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자, 여야가 투표소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대로라면 투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가능한데요. 그 이후에 저녁 7시 30분까지 1시간 반가량을 확진자용 투표소를 따로 열자는 겁니다. 네,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이젠 투표 형태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서울에서만 하루 동안 12,0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확진자는 스스로 재택관리를 해야 하며 발열 등의 증상이 생기면 동네 병원과 의원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은평 주민들이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부동산 관련 기사와 단어를 가장 많이 찾아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빅데이터로 우리 지역의 관심사 살펴봤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일명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을 위한 자치구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사업 대상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50% 이상인 저층 주거지로 다른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으로 코로나19 폭증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서울에서는 이틀 연속 1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0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93명 늘어난 11,875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은평 558명, 양천에서는 482명이 나왔습니다. 양천구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2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31명이 됐는데요.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서 재택치료자 수도 닷새 연속 3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0일부터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재택치료 체계가 개편되어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시행되고 일반 관리군 관리는 동네 병의원과 협력 체계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60살 이상 먹는 치료제 대상자인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2번씩 건강 모니터링을 합니다. 일반 관리군의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로 전화 처방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의료상담센터는 서울 동부병원과 서남병원 등 총 2곳에서 24시간 운영되는데요. 상담센터에서는 기초적인 의료 상담과 필요한 경우 의약품 처방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는 추후 상담 횟수가 증가할 경우 재택치료 의료 상담센터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우리 지역의 키워드를 살펴보는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근 은평 지역에서는 어떤 이슈가 뜨거운 관심을 받았을까요? 심다혜 기자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은평 지역과 관련된 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재건축입니다. 상위 10위까지 넓혀보면 아파트와 역세권, 전셋값 등 부동산 관련 용어가 4개나 포함됐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은평구의 부동산 시장이 최근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가격은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은평구는 7주 연속 내림세였습니다. 응암동의 84제곱미터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약 11억 6천만 원에서 한 달 만에 약 6천만 원이 떨어진 가격에 팔렸습니다. 또 재개발 바람으로 부동산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수색동에서만 12개 구역이 포함되는 등 현재 은평에서는 53개 구역이 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 등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민원 역시 붕괴와 콘크리트 등 공사 안전과 관련된 단어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언론이 주목한 건 후보와 출범식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이 은평구를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응암역에서 모교인 충암고 은사를 만나면서 지역 출신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달 은평 한옥마을을 방문해 서울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텃밭으로 불렸던 은평구는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크게 앞서면서 여론 지형의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주민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입니다. 이외에도 코로나와 방역, 격리 등 코로나19 관련 키워드가 상위권에 올랐고 일자리 등 민생 관련 이슈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관리지역 일명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을 위한 자치구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관리지역은 새로 지은 건물과 오래된 건물이 섞여 있어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으로 최대 37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노후 불량 건축률이 50% 이상인 저층 주거 지역입니다.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다른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사업 공모 신청 중인 지역은 제외됩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지역 소규모 주택 정비관리 지역 후보지로 양천구 목사동 등 25곳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대선 토론 이후에 아리백이라는 용어가 키워드로 떠올랐죠. 기업들이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글로벌 캠페인인데요. 이처럼 세계적으로 친환경 관련 움직임이 일면서 관심 가지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은평에도 에너지 전환과 제로 웨이스트 플랫폼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태양과 바람 에너지 협동조합의 최순국 이사장을 오늘 화상으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태양과 바람 에너지 협동조합의 최승국 이사장입니다. 네, 에너지 전환과 제로 웨이스트를 위한 플랫폼 햇빛 상점이 문을 열었는데요. 먼저 어떤 공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햇빛 상점은 태양과 바람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문을 연 공간이고요. 응암역 근처에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제안하고 이를 함께 실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공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햇빛 상점에서는 태양광을 이용한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 그리고 스마트 플러그, 콘센트 등과 같이 에너지 절약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화장품이나 비누, 치약, 그리고 대나무 칫솔, 실리콘 도시락과 같이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하지만 환경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어떤 기념품 등을 만들 때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에너지 전환이나 그리고 환경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학교에서 탄소 중립에 관심이 많은데요. 탄소 중립 학교를 고민하신다면 햇빛 상점으로 연락하시면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햇빛 상점은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함께 실천하는 온 오프라인 플랫폼 공간입니다. 네, 일상에서의 친환경이라고 하면 실천 방안으로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나 포장재 줄이기 같은 게 떠오르는데 사실 친환경 제품은 값이 비싸다 이런 선입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한데요. 예, 친환경 제품은 아무래도 품질이 우수하고 인체나 자연환경에 무해한 성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조금 비싼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싸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은 품질에서 부족함이 있거나 이것을 사용하고 나서 처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코 싼 것이 아닙니다. 싸고 편리함만을 쫓아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소비하고 또 이것을 대량으로 버려주는 과정에서 우리 기후위기가 발생하고 플라스틱 대란과 같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친환경 상품을 장려하고 또 기업들로 하여금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상품의 가격이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잘 찾아보신다면 지구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가격이 착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햇빛 상점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친환경 플랫폼이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친환경 플랫폼의 1차 역할은 아무래도 기후위기 대응이나 자원순환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들과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해서 소통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햇빛 상점과 같은 플랫폼을 방문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확인하고 인식이 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햇빛 상점에서는 매장에서 물건을 전시 판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기념품 같은 걸 만들 때 친환경 제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해드릴 계획이고요. 학교에서 탄소 중립 학교를 고민한다면 여기에 맞게끔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거나 자전거 발전기를 설치하거나 다양한 교자재를 보급함으로써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양과 바람 에너지 협동조합의 최승국 이사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일시 중단했던 그린 모아모아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린 모아모아는 주택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으로 주민들이 집 앞이 아닌 정해진 장소에 재활용품을 한 번에 모아서 버리는 건데요. 동별 배출일과 장소는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는 지난 한 해 동안 그린 모아모아 사업을 통해 재활용품 356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